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직업모조입니다. 자, 오늘도 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을 하고 부를 창출을 해야 하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리치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 자산과 실물 자산 두 개를 동시에 모아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1945년 8월 15일 이후로 쌀값이 55배 올랐지만, 자, 우리 땅값은 3,100 올랐죠. 자, 모든 건물의 원천은 땅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지지분이라고도 하죠. 자, 그렇다면은 현금도 솔직히 중요하지만 내가 뭐 차도 사야 되고 생필품도 사야 되고 저금도 해야죠. 그런데 어느샌가 서울의 아파트 집값이 7억 5천 또는 8억, 이건 평균값입니다.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물론 7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은 뭐 반포나 뭐 잠실 엘스, 뭐 리센츠, 트리지온 뭐 이렇게 좋은 아파트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평타 이하의 아파트는 간신히 들어가겠죠. 자, 이런 것처럼 부동산의 값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통해 가지고 한번 대한민국 현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자, 예금, 현금, 유가증권, 대출금, 보험, 신탁, 기업 간의 신용 등의 자산입니다. 자, 금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게 은행이죠. 자, 이런 유가증권, 뭐 보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다더라도 은행에 예금하면 돈을 많이 불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관 기능이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됐던 이유는 예금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행권에만 이렇게 의지를 하다 보면은 물가가 오르는 거에 도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액면 가치가 솔직히 정해져 있죠. 1,000원짜리가 1,200원으로 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은 그것에 반비례해 가지고 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금 같은 경우도 여기에 속하는데, 나중에 연금이 나온다더라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가치가 낮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성 이런 자산이 안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이제 구매력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 때 구매력 손실이 나타나니까 내가 지금 당장 체감은 못하더라도 미래에 시간이 1, 2, 3년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궁핍함, 생활의 피폐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식 같은 경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할까요? 기업의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현금성 자산인가 실물 자산인가에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기업은 우리가 뭐 삼성, LG, 현대 이런 것처럼 뭐 현대중공업처럼 현금성 자산도 보유를 하지만 부동산과 인건비, 뭐 생산하는 상품 이런 모두 물가랑 또 연동되니까 현금성 자산보다는 실물 자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하지 않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부동산이 최고입니다. 자, 이 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만기를 말하는 거고,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만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1, 2년 뭐 1년에 뭐 단기성 예금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자, 단기 국공채, 양도성 예금 증서, 기업 어음, 은행 인수 어음, 환매 조건 부채권, 콜 자금 이런 것들이 1년 이하의 만기로 조성된 것들은 화폐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은 1년 이상의 만기, 자, 주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채는 나라가 망했다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기 전에는 망하지 않죠. 최근에는 이제 미국 국채도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회사채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이죠. 물론 금융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러나 불안하죠. 만약에 회사가 통째로 날라갔다 주식이, 그러면은 그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을 초월하는 초월형 실물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치가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나마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이탈하는 2019년 주식장은 투자를 하기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물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을 제외한 자산이죠. 자,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입니다. 그리고 운송자산이라고 한다면은 이 실물자산의 도로, 자동차, 항공기 등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실물자산은 그 자체로 형태를 가지고 그 형태를 통해서 내재된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곡물, 옥수수가 있겠고요. 금속, 금, 은, 동, 그리고 부동산, 땅, 건물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돈을 잃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평타 이상은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평타가 은행 예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보단 확실히 더욱더 이득을 보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빠삐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것이 미래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물가 폭발한 뭐 그리스 같은 것들 저는 이제 이 시장을 쭉 보았는데 아이스크림 값도 많이 올랐다는 것을 느껴요. 예전에 우리가 1900년대, 2000년대 아이스크림 값 그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1000원 이하로 아이스크림 사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왔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낮지만 미래에 이 가치가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한다면 저평가된 어떠한 그 부동산 투자처를 찾아서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 값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업과 직업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운송자산, 그리고 뭐 생물 자원도 있죠. 전복, 쌀, 곡물 같은 것들. 투자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곡물 투자도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식시장 선물거래소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베팅을 하는 거죠. 뭐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선물 투자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중에서 이 실물자산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현금자산은 상대적인 거라서 실물자산이 올라가니까 현금자산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 부동산 중에서도 뭐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근데 이 땅 같은 경우는 모든 건물의 원천이고 완전히 새로 만들 수가 없는 희소성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3억 6천만 평의 대한민국에서 이게 이제 내년에 뭐 1000만 평이 더 생기고 내후년에 2000만 평이 더 생기고 이런 일은 없어요. 다만 새만금처럼 매립을 해가지고 건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넓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웬만한 기업으로는 할 수가 없죠.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자산도 중요하지만 실물 자산을 소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동산 직원에 돼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거를 연구를 한다면은 실물 자산을 통해서 내가 자산을 가치를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많은 돈도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직원 모집에 지원하십시오. 지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